직업으로서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제5회 자, 뭘 써야 할까? 나는 나 자신의 경험에 따라 생각하는데 써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지점에서부터 출발할 경우 시동이 걸리기까지는 상당히 힘이 들지만 일단 그리 기동력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오히려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써야 할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당신이 가진 것이 경량급 소재고 그 양이 한정적이라고 해도 조합 방식의 매직만 깨친다면 그야말로 얼마든지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작업에 숙달된다면, 그리고 건전한 야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얘기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깜짝 놀랄 만큼 무겁고 깊은 것을 구축해 갈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처음부터 묵직한 소재를 갖고 출발한 작가들은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엔가 그 무게에 짓눌리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전쟁 체험을 쓰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작가들은 그것에 대해 몇 가지 각도에서 몇 편의 작품을 발표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많든 적든 다음에는 뭘 써야 하지 라는 일단 멈춤 상황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지점에서 마음먹고 방향 전환을 시도해서 새로운 테마를 잡아 작가로서 다시금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제대로 방향 전환이 되지 않아 서서히 힘을 잃는 작가도 있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20세기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작가 중 한 사람이지만 그의 작품은 초기 쪽이 좋다는 게 일단 통상적인 정설입니다. 나도 그의 작품 중에서는 처음 2편의 장편소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무기여 잘 있거라, 그리고 닉 애덤스가 나오는 초기 단편소설을 가장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숨을 헉 삼킬 만한 멋진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기 작품으로 들어가면 잘 쓰기는 잘 썼지만 소설로서의 잠재력은 얼마간 떨어졌고 문장에서도 이전만큼의 선명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소재에서 힘을 얻어 스토리를 써나간 유형의 작가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자원에서 전쟁에 참가하고 미국에서 사냥이며 낚시를 하고 투에 빠져드는 생활을 계속했는지도 모릅니다. 항상 외적인 자극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그런 삶의 방식은 하나의 전설이 되기는 하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험이 부여해주는 다이너미즘은 역시 조금씩 저하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떤지는 물론 본인이 아니고서는 모를 일이지만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타기는 했어도 알코올에 빠져 1961년 명성의 절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에 비해 묵직한 소대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내측에서 스토리를 짜낼 수 있는 작가라면 도리어 편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주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나 매일매일 눈에 들어오는 광경,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소재로서 자신 안에 받아들이고 상상력을 구사하여 그런 소재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스토리를 꾸며나가면 됩니다. 이건 말하자면 자연의 재생에너지 같은 것이군요. 굳이 전쟁터에 나갈 필요도 없고 투를 경험할 필요도, 치타나 표범을 향해 총을 쏠 필요도 없습니다. 자칫 오해하시면 곤란한데 전쟁이나 투나 사냥 같은 경험에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경험한다는 것은 작가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이나믹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소설을 쓸 수 있다 라는 것을 나는 개인적으로 말하려는 것 뿐입니다.
어떤 소소한 경험에서라도 인간은 방법 여하에 따라 깜짝 놀랄 만큼 큰 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석 침묵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뜻인데, 소설 세계에서는 혹은 예술 세계에서는 이라고 말을 바꿔도 무방한데, 그런 역전 현상이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통상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취급되던 것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획득하고, 일반적으로 묵직하다고 여겼던 것이 어느새 그 무게를 잃고 형해만 남습니다. 지속적 창조성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시간의 도움을 얻어 그런 과격한 역전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기 위해 필요한 소재가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만 시점을 바꾸면, 발상을 전환하면 소재는 당신 주위에 그야말로 얼마든지 굴러다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눈길을 받고 당신의 손에 잡혀 이용되기를 기다립니다. 인간의 삶이란 얼핏 보기에는 아무리 시시하더라도 실은 그런 흥미로운 것을 자연스럽게 줄줄이 만들어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건전한 야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건 오랜 나의 지론인데 세대 간의 우열 따위는 없습니다. 어느 한 세대가 다른 한 세대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다 라는 일은 일단 없습니다. 세간에서는 스테레오타입의 세대 비판이 자주 들려오지만 그런 건 전혀 의미 없는 공론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각각의 세대 간에는 우열도 없고 상하도 없습니다. 물론 경향이나 방향성에는 저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질량 그 자체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혹은 굳이 문제로 삼을 만한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 요즘 젊은 세대는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에 있어서는 선행하는 세대보다 약간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를테면 컴퓨터 언어의 이해 처리 능력은 틀림없이 선행하는 세대보다 뛰어나겠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것입니다. 각각 잘하는 분야가 있고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뿐입니다. 그렇다면 각 세대는 뭔가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각자 잘하는 분야를 척척 전면에 내세우면 됩니다. 자신이 잘하는 언어를 무기로 삼아서 자신의 눈에 가장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자신이 쓰기 쉬운 말로 써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에 대해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도 없고, 또한 반대로 묘한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게 35년 전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건 소설이 아니다, 이런 건 문학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선행하는 세대에게 엄격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쩐지 부담스러워서 나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일본을 떠나 외국의 잡음 없는 조용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혹시 내가 잘못하는 건가 생각 따위는 전혀 하지 않았고 딱히 불안을 느낀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나는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는데 뭐, 이렇게 쓰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잖아, 그게 뭐가 나빠 하고 모른 척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직은 불완전할지도 모르지만 나중에는 좀 더 제대로 된 수준 높은 작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쯤에는 시대도 변화를 달성할 것이고 내가 해온 일은 틀리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증명될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째 좀 낯뜨거운 소리 같습니다만, 그것이 현실로 증명되었는지 어쩐지 지금 이렇게 주위를 빙 둘러봐도 나 자신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문학에서는 뭔가 증명되는 일이라고는 영원히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거야 어찌됐든 35년 전에도 지금 현재도 내가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다는 신념에는 거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35년쯤 지난 다음이라면 다시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지만 그 전말을 내가 지켜보는 건 연령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든 내 대신 잘 지켜봐 주십시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세대에게는 새로운 세대만의 소설적 소재가 있고 그 소재의 형태나 무게로부터 역산해서 그것을 실어나를 비이클의 형태나 기능이 설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소재와 비이클과 상관성에서 그 전면의 바람직한 자세에서 소설적 리얼리티라는 것이 탄생합니다. 어떤 시대에도 어떤 세대에도 각각 고유의 리얼리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소설가에게는 스토리에 필요한 소재를 꼼꼼히 수집하고 축적하는 작업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마 어떤 시대에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소설을 쓰기로 마음먹었다면 주위를 주의 깊게 둘러보십시오. 라는 것이 이번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세계는 따분하고 시시한 듯 보이면서도 실로 수많은 매력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원석이 가득합니다. 소설가란 그것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멋진 것은 그런 게 기본적으로 공짜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한 쌍의 눈만 갖고 있다면 그런 귀중한 원석은 무엇이든 선택 무제한, 채집 무제한입니다. 이런 멋진 직업, 이거 말고는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